여러분, 기업의 건강진단서라고 불리는 감사보고서 있잖아요. 만약에 이 진단서가 전문가가 이상 없음 하고 도장 꽝 찍어준 이 서류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릴 뻔한 투자자들의 이야기, 그리고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한 평범한 직장인 김 씨가 있습니다. 은퇴 자금을 대박전자라는 아주 유망해 보이는 회사에 투자를 했죠. 왜냐? 국내 최고 회계법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가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. 그런데 몇 달 뒤 믿었던 그 회사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. 김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? 아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처럼 소리치지 않았을까요? 아니!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도대체 누굴 믿으란 말입니까? 이 모든 문제의 원흉, 바로 분식회계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가 장부를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. 실적을 실제보다 훨씬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요. 뭐랄까 얼굴에 화장을 해서 결점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데 그 규모가 기업의 운명과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을 통째로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게 문제죠.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말이죠. 이 회사가 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최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. 적정 의견이라는 건 회계장부가 기준에 맞게 아주 잘 작성되었다. 한마디로 클린하다. 라고 찍어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거든요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든든한 안전장치가 없죠. 그런데 그 가장 믿었던 안전장치가 배신을 한 겁니다. 결국 이걸 믿었던 김 씨와 다른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무대를 법정으로 한번 옮겨보죠. 과연 법원은 이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? 법정에서는요,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팽팽하게 맞붙게 됩니다.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싸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. 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어요. 한쪽에는 투자자 신뢰 보호, 회계법인은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전문가답게 제대로 감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. 다른 한쪽에는 투자자 자기 책임, 투자는 결국 자기 판단이고 손실을 봤을 때 그게 전적으로 부실감사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투자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두 단어, 주의 의무랑 인과관계,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. 재판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실수가 드러나는데 정말 황당할 정도입니다. 예를 들어 회사가 A 프로젝트에서 난 손실을 B 프로젝트 비용인 척 슬쩍 옮겨 적는 소위 원가대체라는 아주 뻔한 수법을 썼는데 이걸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. 근데 더 심각한 건요. 다른 오류는 직접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회사한테 이거 고치세요 라고 요청까지 해놓고 정작 그 회사가 진짜로 고쳤는지는 확인도 안 하고 문제없음 도장을 쾅 찍어준 겁니다.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? 자, 그럼 법원은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?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먼저 회계법인, 당신들 책임져 라고 판결한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 사모펀드들이 당신들 부실 감사 때문에 우리 돈 날렸다면서 회계법인에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. 법원은 회계법인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던 그 원가대체 분식회계를 놓친 건 명백한 과실이라고 봤습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리죠. 바로 이 엉터리 감사보고서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. 즉,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. 이 보고서만 아니었으면 투자 안 했을 거라는 걸 인정한 거죠. 결과는 명확했습니다. 전문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. 땅땅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자, 다음은 대법원 판결인데요. 여기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. 훨씬 더 엄격한 주의 의무의 잣대를 들이대요.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. 감사인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서 회사에 수정을 요청했다?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수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감사인의 의무라는 거죠.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확인도 안 해보고 적정 의견을 낸 건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. 결국 어땠을까요?
회계법인 책임이 좀 가볍다고 봤던 아래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다. 이건 전문가의 책임이 정말 무겁다는 걸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요, 법정 드라마가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만 흐르진 않죠. 모든 소송에서 투자자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. 이번엔 반대로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. 균형이 중요하니까요. 이번엔 우리은행이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를 놓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계법인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핵심은 또 인과관계입니다. 법원이 보기에 이 인과관계의 고려를 탁 끊어버릴 만한 다른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. 슬라이드를 보시면 은행 역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한 과실이 있었고 당시 시장에서는 저 회사 좀 위험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지적합니다. 그러니까 은행의 손해가 오로지 부실감사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 시간, 그러니까 소멸시효까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회계법인 책임 없음. 이번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사건, 이 표 하나로 딱 정리되네요.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회계법인인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명백히 어겼고 그 잘못이 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. 하지만 투자자에게도 실수가 있거나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웠죠. 결국 법정 싸움의 승패를 가른 건 뭐였다? 바로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, 이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판결들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? 내 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내 돈을 지키는 투자 생존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, 그거 보증수표 아닙니다. 그냥 최소한의 문턱을 넘었다는 뜻일 뿐이에요. 둘째,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이 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는 인과관계 증거를 잘 챙겨두세요. 그리고 마지막,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.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게 끝입니다. 좀 더 파고 들어볼까요? 1단계, 적정 의견은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돈이 실제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처럼 회사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. 2단계,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내가 그 감사 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는 증거, 예를 들면 투자 결정 회의록이나 리서치 자료 같은 걸 남겨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거 정말 중요한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, 이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.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이고요. 이 시간 절대 잊지 마세요.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전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때로는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지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그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, 과연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